3월 13일 요양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란티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이 있었죠. 추세가 전환인지 데드캣 바운스인지 이번 주가 지나면은 판별이 되겠지만 우선은 하루 동안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종가는 83.69달러에 마감이 됐고요. 현재 MDD 값은 마이너스 32.74%입니다. MDD 값이란 최고점에서 현재 몇 퍼센트가 하락을 했는지 나타내주는 지수이고요. 월가에서는 매수를 하는 여러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정도 되면 할지 여부를 매수 준비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표라서 나름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고점까지 도달하려면 앞으로 48.67% 상승을 해야 되고요. 어제 하루 동안에는 7.17%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분위기가 좋아서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장 시작하고 트럼프의 유럽 관세에 관련된 발언이 나와서 주가는 좀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반등을 해서 거의 시초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오랜만에 기분 좋은 마감을 하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세를 유지를 했고 종가 보다 살짝 오른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 일주 동안은 마이너스 3.13%의 하락이 있었고요.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 25.33%, 6개월 동안은 약 139%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2025년 시작부터는 약 9.78%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25년부터 지금까지의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2월 들어 상승을 했다. 2월 중순 이후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는 급격한 하락세는 멈추는 듯한 모습이고요. 약 80에서 90 정도의 횡보장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의 퍼포먼스를 작년, 재작년과 비교한 표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작년과 재작년도도 비슷한 모양새였습니다. 2월 중순까지는요. 요 보라색이 2023년도고 빨간색이 2024년도입니다. 파란색은 올해죠. 1월 시작하면 팔란티어는 횡보를 하다 2월에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보통 4월이나 5월까지는 횡보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세의 영향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고요. 이후 반등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팔란티어에 대해서 기관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고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는 100% 신뢰하지는 않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단지 참고만 할 뿐입니다. 26명의 어널리스트들은 팔란티어에 대해서 평균적으로는 중립 의견을 내고 있고요. 스트롱셀 의견을 내는 기관은 4군데, 홀드 의견을 내는 곳은 14군데, 바이와 스트롱 바이를 내는 곳은 8군데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중립 정도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기관들의 올해 말까지의 목표 주가의 평균치인데요. 현재 이 지점이고요. 이 데이터는 18명의 어널리스트를 평균한 값입니다. 보시면은 가장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기관은 40불, 가장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기관은 160불을 주고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95.28을 주고 있습니다. 평균치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이유는 팔란티어가 늘 안고 있는 고평가라는 이슈 때문이고요.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보통 더 잘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보다는 저는 이쪽에 좀 가까운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보면 상방의 채널 속에서 월봉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여기죠.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중앙선 하단에서 상승 움직임을 보였으나 그 11월 이후에 주봉들은 이 중앙선 위쪽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상승했던 것은 오버슈팅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달 들어 다시 채널 안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다행히 하락이 채널 중앙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간 모습이고요. 월봉으로 보면 아직 힘은 죽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아도 작년 11월 이 부분이죠.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이 중앙선 하단에 머물고 있고 작년 11월 이후는 중앙선 상단으로 이동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오버슈팅으로 다시 채널 안으로 진입한 모습이고요. 이번 주는 채널 중앙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아랫꼬리 달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이 부분
요 부분, 그리고 어저께 종가는 80불대 중반이었죠. 이 라인이 현재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점은 여기 계속 올라가서 이 부분으로 수렴 중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요 시점에서 지금부터 어느 정도는 횡보장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 수렴 지점에 다다르면 위던 아래던 방향을 정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에서 보았던 채널은 여전히 위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렴에서 위쪽으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번에는 팔란티어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켓 캐피탈은 현재 196.19 빌리언 나오고 있습니다. PER은 TTM 기준으로 412.74. 이 부분이 상당히 높죠. 이것 때문에 기관들의 포캐스트가 불과 베어로 나뉘는 가장 큰 이유이고요. 현재 EPS는 0.21입니다. 주식수는 전체 2.25 빌리언에서 약 94.28%인 2.12 빌리언이 현재 유통 중에 있고요. 캐피털 스트럭처는 196.19 빌리언, 데빗은 살짝 있고요. 마이너리티 인터레스트도 살짝 있고요. 캐시 앤 이퀴벌런트 빼주면 기업 가치는 191.28 빌리언 정도 나옵니다. 밸류에이션은 2024년 말 기준인데 PSR은 68.86 배수 나오고요. PE는 412가 넘습니다. 전반적으로 PER과 PSR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2024년 4Q 기준이죠. 올해 1Q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아마도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버뉴 투 프로핏 컨버전 먼저 보겠습니다. 애뉴얼로 보면요. 레버뉴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그로스 프로핏이 거의 75% 정도 나오고 있고요. GP 마진에서 OP 익스펜스를 빼면 OP 인컴이 나오고요. 거기서 기타 계산해주면 넷 인컴은 이렇게 플러스로 나옵니다. 쿼털리로 보면 변화가 좀 보이는데요. 매출이나 매출 원가나 GP 마진은 비슷한데 OP 익스펜스가 많이 늘어서 OP 인컴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넷 마진을 보더라도 3Q에 이렇게 높았던 부분이 4Q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넷 마진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리고 넷 인컴도 많이 줄었죠. 그 이유는 OP 익스펜스가 많이 늘었다라는 의미고요. OP 익스펜스가 많이 늘은 이유는 영업 활동 비용이 많이 늘었거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금이 많이 늘어났던가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데이터가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캐시 앤 이퀴벌런트는 2024년도에 대폭 늘었습니다. 레버뉴 브레이크다운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팔란티어는 커머셜 부분과 정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현재는 정부 부분의 매출이 더 큰 상태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장률 자체는 정부 쪽보다는 커머셜 쪽이 성장률 자체는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올해 말 정도 되면 이게 반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팔란티어의 뉴스 갖고 왔습니다. 어제 뉴스와 그저께 뉴스인데요. 첫 번째, 월그린스와 하이네켄과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라는 회사인데요. 월그린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 약국 체인이고요. 부츠는 우리나라로 치면 올리브영 같은 약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소매 체인입니다. 이 두 회사가 머지를 해서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라는 회사로 탄생됐고요. 이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인 것이 직원 수만 32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9개국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에 팔란티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하이네켄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어제 약 7%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 뉴스도 상승의 큰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팔란티어는 X에 약 15초 정도의 티저를 올렸는데요. 미국 시간 3월 13일에 6번째 AIPCon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벤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프로젝트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팔란티어의 새로운 프로젝트나 기술이 발표되면 주가가 뛰곤 했었죠. 3월 13일이니 오늘 밤에 개장되는 시장에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다시 한번 튀어 오를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온다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무선 통신과 IoT 솔루션 회사라고 합니다. 공공안전과 스마트 시티 쪽의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자회사인 아메리칸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산업용 드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팔란티어의 솔루션과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온다스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팔란티어의 솔루션이 자율 드론 시스템 쪽에 공급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뉴스도 그 중에 하나인 듯 하고요. 단 국방 쪽의 드론이 아니라 산업용 드론 솔루션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뉴스인데요. 이 뉴스도 그저께 나온 뉴스입니다. 우주 방위 분야의 선두 기업인 보이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와 AI 부분에 대한 협력을 발표를 했는데요. 팔란티어의 솔루션이 보이저의 우주 관련 시스템에 탑재되는 내용이고요. 위성의 궤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팔란티어의 솔루션이 보이저의 솔루션과 결합돼서 우주 안전 분야로 AI가 확대된다. 그런 내용의 발표였습니다. 보이저의 VPX 신호 처리 전자장치와 신호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와 팔란티어의 강력한 머신러닝이 결합된다고 합니다. 이 통합된 시스템은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자산의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주 물체를 탐지하고 식별하고 분류, 추적함으로써 우주 여경 인식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네요. 마지막 소식인데요. 팔란티어는 예전에 미 육군의 AI 기반 전투 기지에 관련된 계약을 했었는데요. 그 계약의 규모는 약 1억 7,800만 달러 계약으로 타이탄 모바일 배틀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미 육군에 납품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팔란티어의 AI 기반 시스템은 위성과 센서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전쟁터에서의 인텔리전스를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